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606페이지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입니다. 자,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죠. 자백만으로는 보강 증거 없이 처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유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근거 법규는 일단 헌법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헌법 제12조 7항이고 그 다음에 형사법에서도 310조에서 만약에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3번 타제도와의 관계에서 1번 자유심증주의 예외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자백을 했고요. 법관이 판단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다는 뭐가 있어요? 심증이 있다라 하더라도 보강 증거가 없다면 얼증에 뭐죠?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유심증주의 예외로 작용하고요. 2번 자백 배제 법칙하고는 구별 상관이 없는 거죠. 자백 배제 법칙은 뭐예요?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니까 이것과는 상관이 없네요. 4번 자백의 보강 법칙의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 헌법에서는 정식 재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일반적인 재판이든 간이 공판 절차이든 약식 명령 절차이든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째, 즉결 심판과 소년보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결 심판과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자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왕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해가지고 뭐가 있느냐? 1. 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죠? 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휘해가지고 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이 필요한데 꼭 피고인의 지휘에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지휘로서 뿐만 아니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한 자백도 뭐가 필요한 거죠? 보강이 필요한 거죠. 방식, 보강이 필요한 자백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하는 것도 자백이고요. 사인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자백이고요. 서면에 의하여 한 것도 자백이고 일기장에 기재된 것도 뭐죠? 자백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기장에다가 오늘 내가 3명을 죽였는데 양심이 가책이 느껴진다라고 써놓으면 그것도 뭐로 보는 거죠? 자격이 되는 거죠. 2번 자백의 요건 반드시 임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임의성이 결여가 된다면 자백이 아니고요. 자백이 아니니까 그 경우에는 보강 증거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얘기잖아요. 자백이 있고 그 자백을 이유로 처벌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보강 증거가 없다면 뭐예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는 보강 증거가 있더라도 그것이 자백이 아니라면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백을 하긴 했는데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 임의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뭘 안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자백을 안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보강 증거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공범자의 자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범자의 자백을 또 자백으로 볼 것인, 보강 증거로 볼 수 있을 거냐 문제예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범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을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 갑의 입장에선 이것이 뭐인 거예요? 자백인 것이고 을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죠?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또 을도 제가 갑관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백이 되는 것이고 갑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1. 다수서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보강 증거가 없고 자백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 증거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2. 판례는 그렇지 않다. 판례는 이때 을의 말은 자백이기도 하고 갑에 대해서 뭐예요? 보강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갑과 을을 유죄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공범자의 자백은 자기 자신에게는 뭐가 돼요? 자백이 되고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또 다른 보강 증거 없이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제3항 보강 증거의 자격이 나옵니다. 1.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 다시 말하면 보강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요 보강 증거 자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보강 증거라고 제시되긴 했는데 그 증거에 증거 능력이 없다면 그때는 보강 증거가 없는 거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띠 2번 보시면 전문 증거는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왜?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요. 다만 3번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보강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독립된 별개의 증거일 것. 그죠? 보강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별개의 증거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백과 뭘 별개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백과 독립한 별개의 증거여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2번 독립증거의 범위해 가지고 피고인의 일기장이나 수첩, 메모 또는 상업 장부 등이 보관 증거가 될 수가 있는지 여부해 가지고 다수설은 일기장 등은 자백일 뿐 보강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해하고요. 이에 반해서 판례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자백만 했으면 뭐 하지 못해요? 처벌은 못 하는데 자백하기 전날 일기장에다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적어놨다면 이제는 그 다음날 수사기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 죽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백도 있고 일기장에 뭐가 돼 있어요? 보강 증거도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비판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판례는 일기장에 적어놓은 내용이나 수첩 메모도 뭐로서요? 보강 증거로서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뭐가 나오죠? 정황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보강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정황 증거여야 하는 거죠. 일단 정황 증거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 쭈르륵 판례가 나와서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죠?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2번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재현하는 것도 실현에 의한 자백에 지나지 아니하며
자백과 독립된 증거가 아니므로 자백에 대한 독립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이런 얘기죠. 정황 증거는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범행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뭐에 불과한 거죠? 자백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서는 아직 뭐가 없어요? 보강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너무나 당연히 자백은 뭐로 쓸 수 없어요? 보강 증거로 쓸 수가 없고 세 번째 판례도 어떻게요? 같은 의미가 되고요. 넘겨보시면 쭉 판례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백인 경우에는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강 증거로서 공범자의 자백입니다.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 증거로서 쓸 수가 있느냐? 아까 했죠, 그죠? 아까 했어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부정설이 있고 긍정설인데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4항해가지고 보강 증거의 범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보강 증거가 필요한 범위에서 1. 제체설은 제의 몸체란 말이죠. 그죠?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요. 이에 반해서 2번 우리 판례죠. 진정성 담보설 해가지고 보강 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백을 했고 보강 증거가 있으면 살인죄로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처벌할 수가 있는데 보강 증거로서는 어느 정도여야 보강 증거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러한 자백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강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 증거가 되느냐 문제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단에 이 구체적 고찰이 그런 얘기인 거죠. 1번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 일단 결론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을 죽였어. 왜? 그놈이 저를 학대를 해가지고요. 이런 사람을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사람을 죽였다. 이런 복수하려고 범의 같은 주관적 요소는 뭐가요? 보강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2. 범죄 구성 요건 사실 이해의 사실. 일단 범죄 구성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뭐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전제를 따져볼게요. 그죠? 자, 자백이 있고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 요소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강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백을 했을 때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사람을 죽였다는 그 행위 구성 요소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구성 요소가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만 첫째, 범죄의 주관적인 요소, 범의 같은 것은 보강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구성 요건 사실 이외의 사실도 원칙적으로 보강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처벌 조건인 사실 또는 누번 가중 사유인 전과 또는 정상 참작 사유 또 낮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은 뭐가 필요가 없는 거죠? 보강 증거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3번 피고인과 범인의 동일성에 대하여 보강 증거가 필요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4번 재수와 보강 증거에서 1번 경합범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다면 각 개별적 범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보강 증거가 필요한 거죠. 2번 상상적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이 뭔가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개의 범죄니까 각각 별별로 뭐죠?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이 상상적 경합법은 여러 개의 범죄 중에서 중한 범죄를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고, 견해 정도니까 중요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3번 포괄일제, 상습법이나 연속범처럼 여러 개의 행위를 한 개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포괄일제라고 하는데요. 그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보강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박스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판례도 포괄일제인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발적으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1. 경합범. 각각 범죄별로 구성요소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가 필요하죠. 2. 상상적 경합범은 학설이 대립되어 있고요. 3. 포괄일제도 여러 개의 행위를 한 개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니까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뭐가요? 보강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보강 증거의 증명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보강 증거 자체가 요것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보강 증거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살인을 저질렀다는 구성 요소 사실을 엄격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야 되느냐, 입증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살인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입증하고 있다면 그냥 그거는 뭐예요? 증거이지 보강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위에서부터 6번째를 보시면 자백과 보강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요 두 가지를 합쳐서 판단해 보니까 범죄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강 증거로서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제5항 보강 법칙의 위반의 효과. 자, 자백만으로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하는데 보강 증거 없이 자백만 가지고 뭘 했어요? 처벌을 했어요. 또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판결 자체가 무효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판례는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항소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급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상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9절 해가지고 공판조소의 증명력이 나옵니다. 일단 공판조소는 재판 과정을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 공적 서술가 뭐죠? 공판조소가 되겠죠. 이런 공판조소가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2번 공판조소의 정확성 보장해가지고 조서를 작성한 법원 사무관이 서명 날인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재판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이나 서기도 뭘 해야 돼요?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공판조소에 대해서 변호사 등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2항의 거죠. 밑에 자유 심증주의 예외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공판조소에
무조건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공판 조소의 경우에선 강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따라서 판사가 공판 조소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들더라도 자유 심증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공판 조소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증거 능력, 절대적 증거 능력, 강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는요? 공판 조소에 대해서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망해가지고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 범위가 나왔어요. 그럼 이러한 절대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그 범위가 어디에 미치느냐? 1.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미칩니다. 따라서 1. 공판기일 외의 절차는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소설 절차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도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을 합니다. 3. 소설 절차에 대해서도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실체면에 관해서는 밑에 네 번째죠.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절대적 증거 능력은 뭐에 대해서요? 소송 절차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실체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증거, 반증을 들어서 다툴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2번 공판조소에 기재된 소송 절차 1.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증명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판조소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이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3번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모순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합치면 간단하죠. 그죠? 공판조소에 기재되어야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하고요. 기재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요. 또 기재가 됐더라도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어 있는 경우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뭐 되지 않겠어요?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공판조소의 멸실 및 무효. 자, 이 말이죠. 공판조소가 불타서 없어졌어요. 당연히 배타적 증명력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 공판조소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당연히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럼 정리해보면 공판조소에 대해서는 강한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첫째, 소송 절차에 대해서 배타적 증명을 인정하는 것이지 실체 면에서까지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이 되려면 공판조소에 기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됐다면 증명력 없고요. 또 기재가 됐더라도 명확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